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채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솔라나는 왜 스테이블 코인 시대의 숨은 강자인가? 이 시리즈 벌써 6번째 시간이네요. 네, 시간이 빠르네요. 오늘은 솔라나 네트워크의 과거 위험 요소들, 그리고 이걸 극복하려고 지금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솔라나가 사실 빠른 속도, 저렴한 수수료 이걸로 엄청 주목받았지만 동시에 여러 우려도 있었으니까요. 맞아요. 특히 그 안정성 문제? 또 탈중앙화 문제, 이런 논란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솔라나가 겪었던 네트워크 중단이라던가 해킹 위협, 또 그 중앙화 논란, 이런 과제들을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게 목표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주셨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역시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게 그 과거 솔라나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었죠. 네트워크 멈춤 문제, 이거부터 좀 얘기해보죠. 네, 그 문제요. 정말 심각했었죠. 자료 보면 2021년에서 2023년 사이, 이때 총 14번이나 네트워크가 멈췄다고 하고요. 특히 2022년 9월에는 17시간 이상 중단된 적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기록들이 어떻게 보면 솔라나에게는 정말 큰 부담이었을 겁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처럼 금융거래가 활발한 환경에서는 네트워크 중단이라는 게 정말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신뢰도랑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네. 근데 중요한 건 현재 상황인데요.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2024년 2월 이후에요. 지금까지 약 16개월 정도, 거의 500일 가까이 중단 없이 운용되고 있어요. 500일이요? 와, 16개월? 네. 그래서 가동률로 따지면 99.99%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단순히 운이 좋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뭔가 개선이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그 파이어댄서라고 하는 새로운 독립 검증 클라이언트를 도입한 게 크고요. 또 꾸준히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진행한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아하, 파이어댄서. 그게 중요한 역할을 했군요. 네. 클라이언트가 여러 개 있다는 건 그러니까 만약에 기존 클라이언트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다른 클라이언트가 있으니까 네트워크 전체가 멈출 위험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준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아하. 일종의 안전장치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 노력 덕분에 평균 TPS, 그러니까 초당 거래 처리량도 1100 수준으로 꽤 안정화됐고요. 과거에 그런 오명을 벗기 위한 노력이 실제로 성과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0일 무중단의 TPS 안정화까지 확실히 이건 인상적인 개선이네요. 근데요, 또 다른 문제가 있죠. 바로 보안 문제. 이건 여전히 좀 현재 진행형인 것 같아요. 네, 보안은 사실 끝이 없는 문제죠. 그렇죠. 2022년에 그 슬로프 원래 해킹 사건도 있었고요. 그때 800만 달러 손실이 났다고 하고, 또 최근 1년, 그러니까 2024년 상반기부터 25년 상반기까지인가요? 이때 피싱 사기 피해액만 해도 113만 달러에 달한다고 하네요. 네, 피해 규모 자체는 이전보다 줄었을 수는 있지만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죠. 네, 특히 월 200건 이상 보고된다는 점은 이거 좀 마음에 걸리는데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보안 위협, 특히 사용자의 자산을 직접 노리는 피싱이나 이런 사기 수법들은 완전히 사라지기 어렵고 계속해서 경계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점은 솔라나 측에서도 이걸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적인 대응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솔피쉬 헌터 같은 피싱 탐지 도구를 도입했어요. 이걸로 피싱 사이트 탐지율을 22% 정도 높였다고 하고요. 오, 22%면 꽤 유의미한데요? 네. 그리고 개발자들한테 보안 가이드라인 같은 걸 만들어서 배포하고 생태계 전반의 어떤 보안 수준을 끌어올리려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또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외부 전문가들이 시스템 취약점을 찾아내면 포상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78건의 잠재적 취약점을 사전에 막았다고 합니다. 버그 바운티, 그런 걸로 미리 예방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것도 시스템적인 대응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규모가 과거보다 줄어든 것도 어쩌면 이런 노력들의 결과일 수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용자 개개인의 주의가 덜 중요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중요하죠. 네, 시스템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이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쟁점인데요. 바로 중앙화 문제입니다. 이것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죠? 네, 탈중앙화 블록체인의 핵심 가치 중 하나니까요. 그렇죠. 자료를 보면 솔라나 검증자 수가 1,300명 가까이 된다고 해요. 꽤 많아 보이는데 근데 정작 네트워크의 탈중앙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나카모토 계수라고 하죠. 이게 20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네, 20이죠. 이게 이더리움의 6보다는 높다고 하지만 보통 이상적인 수준을 30 이상으로 본다면서요. 아직 거기에 못 미친다는 평가인데 특히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건 상위 10%의 검증자가 전체 투표권의 42%를 가졌다는 부분이에요. 아, 네. 그 수치가 상당히 높죠. 네, 이건 결국 소수의 검증자가 네트워크 운영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이게 좀 걱정됐는데요. 바로 그 부분이 솔라나가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입니다. 비유하자면 경기 침가자는 많은데 실제 판정은 소수의 심판이 내리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비유가 적절하네요. 이게 예를 들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금융 시스템에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잠재적인 위험성, 예를 들면 거래 검열 가능성 같은 거요. 비록 그럴 확률은 낮다고 해도 그런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거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다만 솔라나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파이어댄서 같은 독립 클라이언트 사용을 장려하는 게 대표적인 예시고요. 아, 클라이언트 다양성이 중앙화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정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검증자 그룹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클라이언트 종류가 다양해지면 소수 검증자 그룹의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분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결과 상위 검증자의 집중도가 1년 전보다 약 8% 정도 낮아졌다고 해요. 오, 8% 감소. 그것도 의미 있는 변화네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26년까지는 나카모토 계수를 3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목표치를 설정하고 개선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다. 이 점은 주목할 만하네요. 그럼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들어보면 솔라나는 과거의 그 잦은 멈춤 문제, 불안정성에서는 확실히 벗어나서 이제 16개월 500일 연속 무중단이라는 인상적인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그 부분은 확실히 큰 성과죠. 그리고 보안 문제나 중앙화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완벽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문제점을 인지하고 시스템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위험 요소들을 솔라나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고 이걸 개선하기 위한 의지와 실행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더리움도 초창기에는 여러 비판에 직면했었잖아요. 그랬죠. 속도 문제, 가스비 문제 등등 많았죠. 네. 하지만 기술 개발, 레이어 2라던가 샤딩 같은 걸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지금의 위치까지 성장했죠. 솔라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현재 직면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또 원래 가지고 있던 장점, 빠른 속도와 낮은 비용이라는 이 강점을 잘 살린다면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해서 여러 블록체인 응용 분야에서 정말 강력한 플레이어가 될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개선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신뢰 회복의 과정이죠. 앞으로 한 1, 2년 내에 훨씬 더 신뢰받는 네트워크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솔라나의 위험 요인들 그리고 이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확실히 이 속도, 안정성 그리고 탈중앙화라는 어떻게 보면 서로 좀 상충될 수도 있는 가치들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려는 솔라나의 여정이 상당히 흥미롭네요. 저희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현재 솔라나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들, 예를 들면 게임이라던가 디파이,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이런 특정 분야에서는요. 어쩌면 완벽한 수준의 탈중앙성보다는 현실적으로 충분한 수준의 탈중앙성을 갖추면서 사용자에게 압도적인 속도와 낮은 비용을 제공하는 것, 이게 단기적으로는 더 중요한 가치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완벽함보다는 실용적인 균형점?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어쩌면 솔라나는 지금 그 실용적인 균형점을 찾아서 나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 지점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것이 솔라나의 미래 성패를 가를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솔라나의 실용적인 균형 찾기 여정,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